여러분은 채소를 얼마나 드시나요? 이 서양의 식문화와는 달리 나물도 있고요. 또 쌈을 싸먹는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채소 섭취량이 꽤 높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알고 보니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하루 관장량의 절반밖에 채소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밥상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채소,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또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반찬, 채소. 채소를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식대로 먹고 있을까?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채소의 상당 부분이 김치에서 온다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식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채소랑 신선한 과일을 드실 걸 권하고 싶습니다. 몸에 좋은 채소, 제대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서울의 한 대학교. 점심시간 학생들의 발길은 식당으로 향한다. 그런데 식당에서 유독 붐비는 곳이 있다. 뷔페 배식대가 있는 곳. 얼핏 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뷔페 같은데 이렇게 인기인 이유는 뭘까? 이곳은 대학에 처음 생긴 대학 1호 채식 뷔페. 채소를 부담 없이, 이제 거부감 없이, 보통 이제 다른 음식에 채소만 있으면은 별로 안 먹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맛있게 조리를 해서 사람들이 먹게끔 하는 게 여기는 목표일 테니까, 그래서 잘 먹을 수 있어요. 양배추, 적채, 치커리, 양파가 들어간 샐러드에 버섯을 튀겨 만든 버섯 탕수. 구운 호박, 콩나물 쫄면, 미역회, 쌈채소의 현미밥, 죽까지 메뉴가 다양하다. 종류도 양도 넉넉하지만 채식 전문 뷔페답게 고기나 생선 반찬은 없다. 하지만 매콤, 새콤, 달콤, 조리법 다양한 채소 음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다. 음식들이 다 채식 위주다 보니까 되게 막 담백하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고기 같은 것도 콩이나 이런 걸로 직접 만들어서 진짜 고기같이 해놓은, 그래서 맛은 약간 고기 느낌인데 뭔가 먹으면서도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네. 채식 뷔페를 운영한 지 2년째. 고기만 찾을 것 같았던 학생들의 반응은 뜨겁다. 문을 열 때 예상했던 손님보다 2배 이상 찾을 정도로 인기다.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 12시가 가까워오자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붐빈다. 이들이 찾아온 것은 점심 인기 메뉴 중 하나인 생선 백반. 노릇노릇 잘 구워진 생선에 7가지 반찬. 이 중 4가지가 상추, 오이, 당근, 배추가 들어간 채소 반찬이다. 이렇다 보니 채소 반찬 때문에 생선 백반집을 즐겨 찾는 손님도 있다. 네, 여기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굉장히 맛있어서 생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찬도 맛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화도 잘 되고 그래서 맛있게 항상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집을 찾은 손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채소를 좋아한다는 것. 네, 좋아해요. 글쎄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 식사를 마친 테이블에 남은 음식을 살펴봤다. 반 이상 남은 겉절이와 오이볶음. 백김치는 젓가락이 왔다 갔나 의심스러울 정도. 그런데 정작 먹은 사람은 자신이 채소를 거의 먹지 않았다는 걸 모르고 있다.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주변 테이블도 상황은 비슷했다. 집에서는 주로 채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만 이제 고기를 주로 먹어요. 이렇다 보니 채소 섭취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성인이 하루 먹어야 할 채소량은 약 500g. 정작 먹는 양은 250g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영양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소 섭취 권장량을 채우는 사람은 30에서 40%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의 경우에 한 500g 내외의 채소를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한 40% 정도의 성인은 그 정도의 채소를 먹고 있어요. 여기에 부족한 채소 섭취량만큼이나 김치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문제다. 김치가 채소 섭취량의 40%를 차지한다. 김치는 염장식품이기 때문에 채소 섭취를 김치에 의존할 경우 소금 섭취량이 과다해질 수 있다. 김치는 소금을 통해서 만드는 염장식품입니다. 즉 김치를 먹을 때마다 소금 섭취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김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은데요. 유산균이나 비타민, 섬유소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채소 섭취량의 40%가 김치라는 것은 이로 인한 고혈압이나 기타 합병증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채소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일일 권장량인 400에서 600g을 가늠하기 힘들다면 김치뿐만 아니라 채소를 색깔별로 대여섯 가지 챙겨 먹는다. 예를 들면 흰색 콩나물 한 접시, 보라색까지 1개, 녹색 브로콜리 1개, 주황색 당근 4분의 1쪽, 빨간색 파프리카 반쪽, 노란색 파프리카 반쪽 정도다. 채소의 색이 짙을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종류가 많다. 배추보다는 시금치가 훨씬 비타민 무기질이 많고 무보다는 당근이 훨씬 비타민이 많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섞어서 잡숴주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채소는 밥을 먹기 전에 먹는다. 그래야 위산에 의해 비타민이 파괴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식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채소랑 신선한 과일을 드실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되게 되면 위산이 분비가 되고 그 위산으로 인해서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특별히 순서에는 차이가 없지만 가능하시다면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드시면 비타민을 더 보호하고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밥상에 늘 오르는 자연 영양제 채소. 골고루 먹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네, 국내 은행들이 올 상반기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3조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에 공공요금이 오르는 이런 마당에 이런 얘기 들리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기도 하는데요. 수수료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은행들이 최근 송금 수수료와 ATM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는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내왔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또 빠져나가는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까지 다음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제 매거진 M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